오늘은 여러분들과 코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청의 기술,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칭에서 잘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해도 그것은 빗나간 화살과 같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청의 기술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리를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듣죠. 그러나 그것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담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마음의 소리죠. 이 마음의 소리를 잘 경청할 때 그것이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이 들을 청자의 구성을 보면 귀 이자입니다. 왕자,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마음심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왕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들으라. 그래서 왕자와 귀, 눈목, 마음심 이렇게 해서 들을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잘 들어야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와 미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달라지죠.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되씹어 가면서 그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청은 참으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경청을 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화에 있어서도 코칭에 있어서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코치는 좋은 경청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청에 있어서 이런 매트릭스를 보면 단어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되면 이것을 선택적인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 전체보다는 어느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누구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아이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선택적 경청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대학교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대학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맥락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해서 듣게 되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고 내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왜곡해서 들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되고 맥락을 자기 중심적으로 듣게 되면 이 대화의 내용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라도 단어 중심으로 듣게 되면 이것은 피상적인 경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그 사람 중심으로 잘 들어줄 때만 이것이 적극적인 경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극적 경청은 다른 이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별점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맥락 중심으로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런 경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청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그 맥락에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해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경청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청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조사에 보면은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효과가 단어로 전달되는 것이 7%입니다. 말로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투나 혹은 목소리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말투 안에 담고 있는 그 감정까지 했을 때 38%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요? 비언어적인 몸짓이죠. 표정이나 손발짓이나 아니면 그가 정말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보여주고 있는 비언어적인 몸짓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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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어는 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네 목소리의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 표정에서 네라고 한마디의 단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청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도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경청에 있어서 언어적인 반응과 비언어적인 반응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반응에 있어서 경청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경청을 잘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언어적인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받아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뼉을 마주치는 것처럼 그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고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를 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기입니다. 아, 오늘 내가 배가 고파서 참 운동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아, 식사를 안 하셨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을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내가 요약해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인 반응입니다. 이 비언어적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의 몸짓입니다. 대화를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태도이죠.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혹은 우리가 눈을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눈을 마주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 네. 그렇군요. 아휴, 어떡해요? 이런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내 눈빛 하나하나가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경청에 대한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을 때도 역시 타인 중심으로 맥락 중심으로 잘 들어야 되지만 듣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표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식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와 그의 표정과 그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고 식사를 했다는 말인지 안 했다는 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청의 기술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듣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가 필요를 이야기하고 관점을 이야기할 때 내 필요와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시장에 갔는데 뭘 샀는데 뭐가 쌌다. 그리고 싼 물건을 내가 사와서 보니까 그 질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고 있는데 내용은 그 물건을 사러 간 내용이지만 사실은 내 중심으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쇼핑을 갔다는 이야기인지 무엇은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는 바로 타인 중심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말의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그의 깊은 내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 타인 중심으로 그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고 3단계가 바로 직관적인 듣기인데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가 현재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직관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중심이 아니고 그냥 타인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대화 속에서 그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잘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청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이고 그 마음 내면에 또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청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실습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실습하면서 내 생활 속에 경청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청에 대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신다면 좋은 코치로서의 역량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가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가 담고 있는 의미까지 생각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스킬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